우리 나이에도 마음이 유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60, 70이 넘으면 세상 풍파다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는 만큼 마음도 단단해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당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마음이 약해 빠졌을까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평생을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고 여전히 삶을 진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감수성을 나를 지키는 방패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눈치가 아닌 나의 평온함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15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분의 마음을 치유해온 경험을 담아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강철 멘탈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응원이 외로운 노년의 삶의 등불이 될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달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날씨처럼 대하세요. 강철 멘탈을 가진 어르신들과 유리 멘탈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은 대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이미 떠난 버스 같은 과거의 일들, 10년 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인생, 그리고 점점 노쇠해지는 내 몸의 변화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도 1mm도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소풍을 가려는데 비가 옵니다. 여기서 유리 멘탈은 왜 하필 내일 비가 오냐며 짜증을 내고 하루를 망칩니다. 하지만 강철 멘탈은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대신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보고 싶었던 책이나 한 권 읽어야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나요? 그건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친구가 나를 험담하나요? 그건 그 사람의 입입니다. 그것 역시 내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이 있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고민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놓아주십시오. 대신 오늘 점심에 먹을 맛있는 찌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0분의 산책에 집중하세요. 내 손안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강철 멘탈의 첫 번째 주춧돌입니다. 두 번째 습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기대를 버리세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착한 사람 병입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느 집 며느리로 살며 남의 비위 맞추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나이가 들어서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동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말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살아도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을 싫어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물리 법칙 같은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 10명 중 2명은 반드시 당신을 싫어합니다.
7명은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죠. 오직 남은 한 명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유리 멘탈인 분들은 나를 싫어하는 그 2명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정작 나를 아껴주는 한 명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뒤로 한 채 말이죠. 이건 감정적인 낭비를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남들의 미움을 견뎌내는 힘, 그것이 바로 강철 멘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3번째 습관, 실패를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바라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릎을 툭툭 털고 바로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눈물 흘리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실패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유리 멘탈인 분들은 실패를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 가치와 직접 연결합니다. 이번에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이 자꾸 헷갈리면 역시 난 머리가 나빠.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며 자책의 늪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죠. 하지만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내가 못난 증거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실험 결과로 인식합니다. 마치 연구소의 과학자가 실험에 실패했을 때 나는 멍청한 과학자야라고 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으니 다음에는 저 방법을 써봐야겠군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고수들의 관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새로운 걸 시작했다가 잘 안 됐나요? 그건 여러분이 늙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방법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황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세요. 실패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해석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강철 멘탈로 가는 지능적인 지름길입니다. 4번째 습관, 나만의 작은 루틴으로 내면의 통제감을 회복하세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은 우리를 깊은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자식들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죠. 이처럼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 멘탈을 만드는 4번째 비밀은 바로 내면의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나만의 작은 루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작 이불 개는 일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내 힘으로 완수했다는 작지만 위대한 승리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침대 정리뿐만이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 일기 쓰기, 저녁 먹고 딱 20분만 산책하기와 같은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루틴들은 당신의 일상에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매일 지켜내는 이 작은 약속의 성벽안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아침 5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5번째 습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심리적 경계선을 그으세요. 강철 멘탈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자극을 무디게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참아내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방어벽, 즉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유리 멘탈인 분들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곤 합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상처 입는 대신 그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무례함은 상대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 해도 오래된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면 거절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는 조용히 발을 빼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나를 먼저 보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울타리는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클로징, 당신은 이미 단단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 관리가 막연한 정신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배운 5가지 습관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가장 실전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타인의 미움을 견디며 실패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루틴으로 통제감을 회복하며 심리적 경계선을 긋는 법까지.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훨씬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 경영하는 인생의 주권자로 거듭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정보에 불과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강철 멘탈이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민 하나를 골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벽을 쌓는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섬세하고 단단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변화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통찰을 나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습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